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밤. 남산타워의 불빛이 강물에 부서지며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수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고층 빌딩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한건우는 무심한 눈빛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차가운 실루엣은 그가 소유한 거대한 기업, 피닉스 그룹의 냉정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는 30대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비서인 박민준 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평소에는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철만을 건우에게 올리는 민준이었기에 건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게 뭔가? 박 실장. 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감정이 전혀 배제된 기계음 같은 목소리였다. 민주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총수님, 오래전부터 추적해오던 타이탄 그룹의 비자금 수사 관련 자료입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건우는 턱을 꿰고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함께 흥미가 스쳐 지나갔다. 타이탄 그룹은 피닉스 그룹의 가장 큰 경쟁사이자 총수 박성태가 막강한 정치적 뒷배를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기업이었다. 건우는 그들의 비리를 끊임없이 주시해왔지만 번번이 증거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익명이라 믿을 만한가? 네, 확인 결과. 제보자는 5년 전 타이탄 그룹에서 일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병호라는 직원의 딸, 이지아라는 여성과 관련된 정보였습니다. 그 이름에 건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여성을 혐오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생긴 깊은 상처 때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피닉스 그룹의 창업주인 아버지의 신임을 얻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고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기업을 차지하려 했다. 건우는 그런 어머니의 야심과 탐욕을 보며 자랐고 모든 여성에게서 비슷한 기회주의를 보았다. 그는 여성을 단순히 거래의 대상이나 감정적인 짐으로만 여겼다. 그의 이런 성향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래서 여성 혐오 총수라는 악명이 따라다녔다. 그녀와 관련된 정보라. 박 실장, 자네는 내가 여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 텐데. 네, 총수님. 하지만 이지아 씨는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다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서류 봉투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과 함께 타이탄 그룹이 숨기려 했던 비자금 거래 내역의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건우는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낡고 구겨진 봉투에는 아무런 로고도 없었다. 그는 봉투 안의 서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낡은 노트와 함께. 타이탄 그룹의 하청업체 명단이 빼곡히 적힌 종이가 있었다. 건우의 날카로운 시선이 종이 위를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 퍼즐의 조각을 찾고 있었다. 타이탄 그룹의 비자금은 하청업체와의 복잡한 거래를 통해 은폐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지아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는 이 퍼즐의 핵심 조각이었다. 이지아,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네, 그녀는 현재 강북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청소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청소부. 건우의 뇌리에 그 단어가 박혔다. 평생을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지아의 삶은 마치 다른 행성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억울함이 이 복잡한 퍼즐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이 퍼즐을 직접 맞추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박 실장, 내일 아침부터 내 모든 일정은 취소해. 네, 총수님. 하지만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녀에게 접근할 거다. 하지만 한건우로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민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건우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신분을 위장하겠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총수님, 직접 나서시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내가 위험을 두려워했다면 피닉스 그룹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다. 타이탄 그룹의 박성태는 나를 경계하고 있다. 만약 한건우가 이지아에게 접근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경계하지 않겠지. 건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계획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대한 그림을 하나씩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할 것이다. 바로 상대방이 자신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드는 것. 어떤 신분을 원하십니까? 배달원, 이름은 김민준,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 좋겠군. 박 실장, 내일부터 나는 김민준이다. 그리고 자네는 나를 총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민준은 건우의 결정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건우가 한번 결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이로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타이탄 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인지 아니면 그 안에 다른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건우는 낡은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허름한 배달 유니폼을 입었다. 그의 몸에 딱 맞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벗고 낡은 유니폼을 입자.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언론의 시선을 피해 그는 강북의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배달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지아가 주문한 물건이 들어 있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벽에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건우는 난생 처음 보는 이런 환경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계단을 올랐다. 그의 심장은 평소와 달리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수십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킬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땀에 절은 회색 티셔츠와 낡은 운동복 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맑은 눈동자는 어딘가 모르게 강한 빛을 품고 있었다. 그 빛은 건우의 심장을 다시 한번 흔들었다. 그녀가 바로 이지아였다. 배달 왔습니다. 건우는 헬멧을 벗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아는 짧게 답하며 건우의 손에 들린 물건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건우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다. 그녀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다. 건우의 손은 거칠고 투박해야 할 배달원의 손이 아니었다. 매끈하고 굳은 살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의 의심을 눈치챈 건우는 순간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금액은 지불되셨습니다. 건우는 어색한 말투로 말했다. 평생 계산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그의 입에서 나온 어설픈 말이었다. 이지아는 그의 어색함에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건우의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을 살짝 녹이는 듯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르바이트생이신가요? 네. 손이 너무 고우셔서요. 배달일이 힘드실 텐데. 이지아의 말에 건우는 당황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손이 곱다는 말. 그는 서둘러 헬멧을 다시 쓰고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그는 뒤돌아 계단을 빠르게 내려갔다. 이지아는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걸음걸이는 배달원이라기에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우아했다. 그녀는 그가 내려간 계단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알 수 없는 의문을 느꼈다. 건우는 오토바이에 앉아 헬멧 안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웃음,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지아에게서 왜 그토록 눈을 뗄 수 없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평생 경멸하고 멀리해왔던 부류의 여성이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세상의 풍패에 맞서 싸우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고 어떤 권력보다도 강해 보였다. 김민준 배달원.
그는 낮게 읊조렸다. 이제 한건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이지아의 세계로 침투할 평범하고 순수한 배달원 김민준이었다. 그의 거대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다. 이 단순한 위장극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오래된 혐오와 불신이 한 여자로 인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건우는 매일같이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배달원으로 살았다. 허름한 유니폼은 땀으로 젖었고 헬멧은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낯선 삶이 그에게는 일종의 흥미로운 실험이었다. 그는 고급 세단을 두고 낡은 오토바이를 몰았고 최고급 레스토랑 대신 허름한 분식집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그의 비서인 민주는 매일 건우의 안전을 걱정하며 초조해했지만 건우는 이런 생활을 꽤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 건우가 아니었다. 낡은 헬멧을 쓴 순간 그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껍질을 벗어던진 그저 평범한 청년 김민준이었다. 이지아를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집 근처 배달콜을 잡았다. 이지아는 그를 기억하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또 오셨네요. 손이 고운 배달원 아저씨. 이지아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우는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저씨라는 단어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네, 주문이 들어와서요. 이번에는 제 손이 거칠지 않죠? 이지아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그녀의 손은 여러 곳에서 청소일을 한 흔적이 역력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건우의 눈에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의 손은 그녀의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고단하지만 성실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함. 이지아 씨, 저 혹시 이 근처에 맛있는 밥집 아세요? 배달 일이 처음이라. 건우는 즉흥적으로 물었다. 그의 계획에는 없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이지아는 건우의 엉뚱한 질문에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그의 순수함에 이끌렸다. 그는 그가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고 그의 질문은 너무나도 진심처럼 들렸다. 글쎄요. 저는 주로 집에서 해먹어서 잘 모르겠네요. 아, 그렇군요. 건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에 이지아는 왠지 모를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저? 그럼 제가 직접 끓여드릴까요? 간단한 거라도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난번에 배달비도 안 받으셨잖아요. 이지아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건우는 굳어버렸다. 그는 평생 남이 해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모르는 여성이 직접 끓여주는 밥이라니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그녀와 더 가까워질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럼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요? 아니에요. 잠깐이면 돼요. 이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건우는 낡은 배달 헬멧을 들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가 있었고 텔레비전은 화면이 흐릿했다. 한쪽에는 그녀의 어머니가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이지아가 엄마, 배달 아르바이트생인데 잠시만요 라고 말하자 이내 안심하는 듯했다. 이지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냈다. 그녀는 능숙하게 라면을 끓였다. 꼬들꼬들한 면발과 함께 매콤한 냄새가 건우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라면을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언제나 셰프가 만들어주는 최고급 요리만을 먹어왔기 때문에 이런 평범한 라면 냄새가 이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자,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지아는 라면 2그릇을 상에 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라면에는 계란을 풀지 않고 건우의 라면에는 계란을 풀어주었다. 건우는 그녀의 배려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배려가 그가 평생을 살아온 화려한 세상의 그 어떤 배려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건우는 라면을 먹으면서 그녀의 집 안을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낡았지만 정갈하고 깨끗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이지아와 그녀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 속 남자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서류 봉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며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이지아에게 접근한 목적이 불순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다. 라면을 다 먹자. 이지아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라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건우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다. 그는 그녀의 라면 한 그릇에 그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이제 이지아를 단순히 정보원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한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건우는 자리를 떠나기 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지아는 뭘요? 다음에 또 오세요. 라며 배웅해 주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건우는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돌아와 민준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타이탄그룹의 하청업체 명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네, 총수님. 하지만 이지아 씨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녀,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여자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는 단순한 단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녀는 그 자료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집을 뒤져서는 안 돼.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 해. 건우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단순히 이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자신의 손으로 풀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어 그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싶었다. 총수님, 혹시 그 여성에게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민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우는 민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도 정의할 수 없었다. 그는 여자를 혐오했지만 이지아에게서는 혐오라는 감정 대신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오래된 상처가 그녀의 순수함으로 인해 치유되고 있는 듯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난 그녀를 이용할 생각이 없다. 나는 그녀를 지켜줄 거다. 그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건우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완벽한 한 건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이라는 미지의 감정 앞에 선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는 내일도 김민준으로 변신해 그녀에게 다가갈 것이다. 그의 거대한 계획은 이제 타이탄 그룹의 몰락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혐오와 불신을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한건우는 이제 이지아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으로 배달 일을 하며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 그녀가 자주 가는 시장, 심지어 그녀가 앉아 쉬는 벤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감시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아무도 그가 피닉스 그룹의 총수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낡은 헬멧 뒤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숨기고 오로지 이지아의 일거수일투족에만 집중했다. 그는 이지아가 겪는 고난을 목격하며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여러 곳에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어느 날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서 사장이 그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야, 이지야 똑바로 안 닦아 쓸데없이 꾸물거리지 말고. 이지아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다 했다. 그녀의 등은 굽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건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장을 혼내주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다. 그는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그 식당의 위생 상태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넣었고 다음 날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식당은 며칠 동안 문을 닫게 되었다. 이지아는 영문을 몰랐지만 잠시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다. 건우는 이지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공평함에 맞서 싸우는 강인한 여성이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여성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그녀의 순수하고 강한 영혼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편 타이탄 그룹의 박성태 총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최근 그들의 비자금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었다. 특히 피닉스 그룹의 한 건우가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박성태는 이지아의 존재를 기억해냈다. 5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것을 박성태는 이지아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지아를 찾아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자료를 빼앗아 깨끗하게 처리해 한건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박성태는 부하에게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건우는 평소처럼 이지아의 집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뒤를 수상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따라붙었다. 건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들은 분명 박성태의 부하들이었다. 이지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녀를 덮치려 했다. 이지아 씨, 건우는 소리치며 오토바이를 몰아 그들에게 돌진했다. 그는 오토바이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이지아에게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섰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건우의 목소리는 평소에 부드러운 김민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피닉스 그룹의 총수, 한 건우의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앞을 막아선 낡은 배달 오토바이와 허름한 유니폼을 입은 건우를 보며 코웃음을 쳤다. 야, 이 배달원 아저씨,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 목숨이 아깝지 않으면 한 남자가 건우에게 다가와 그를 밀쳤다. 건우는 밀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하나씩 상대했다. 건우는 평소 격투기로 단련된 몸이었다. 그는 화려한 기술 대신 힘과 속도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격으로 남자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남자들은 그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아는 겁에 질려 건우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알던 순수하고 어설픈 김민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강하고 위협적인 존재였다. 누구세요? 진짜 누구세요? 이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건우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썼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지아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경찰에 신고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 이지아는 혼자 남아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자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밤 이지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누구일까? 왜 자신을 구해준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함께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삶에 갑자기 나타난 미스터리한 존재였다. 그녀는 그가 다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 밝혀주기를 바랐다. 건우는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돌아와 민준 실장을 불렀다. 박 실장, 이지아에게 접근했던 놈들을 찾아내. 그리고 그 배후에 박성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이지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지켜야 해. 네, 총수님. 이제 신분을 숨기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야. 박성태는 내가 이지아에게 직접 접근했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어. 그는 내가 단지 그녀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다. 나는 이지아에게 더 이상 김민준으로 다가가기 힘들겠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녀에게 접근할 거다. 건우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는 이제 이지아를 단순히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이지아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지아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배달원이 사라진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고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해졌다. 그때 그녀를 위협했던 남자들의 기억과 함께 자신을 구해주었던 김민준의 강렬한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 이지아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그는 단순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가진 눈빛과 행동에서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한편 한건우는 이지아의 주변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청소회사에 대한 정보를 몰래 알아냈다. 그 회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을 착취하고 있었고 특히 이지아는 가장 저임금을 받으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건우는 자신의 비서인 박민준을 통해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다. 인수 과정은 매우 신속하고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회사의 새로운 총수가 된 건우는 기존의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2배로 인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했다. 이지아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충분한 임금을 받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그녀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그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생겼고 여유롭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지아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타이탄 그룹의 박성태는 이지아가 한건우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이지아의 집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지아가 가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에게는 그 증거를 손에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지아는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아무도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안심하며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였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5년 전 아버지의 죽음을 조사하던 경찰이었다. 이지아 씨, 저 기억하시죠? 이태식 경위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지아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태식 경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지아 씨의 아버님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5년 전, 저의 조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5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그 당시에 경찰이 그녀를 찾아와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저는 압니다. 저도 그때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이지아 씨, 당신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박성태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태식 경위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이 경위님, 왜 남의 일에 상관하십니까? 이태식 경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지아에게 뛰어요 라고 소리쳤다. 이지아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헬멧을 쓴 남자는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타요 빨리. 이지아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김민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오토바이 뒤에 올라탔다. 오토바이는 굉금을 내며 그들을 쫓아오는 남자들을 따돌렸다. 이지아는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등은 넓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헬멧 너머로 들려왔지만 그녀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네, 덕분에 이지아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그가 남긴 단서. 그녀는 그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건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 왔는지 알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곁에서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가 소유한 아무도 모르는 은신처였다. 이제부터 제가 이지아 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이지아는 그의 눈을 보았다. 헬멧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단호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저도 싸울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건우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함께 싸워야 할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다. 건우는 다음 날 이지아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선택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이지아의 신뢰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이지아는 그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압도적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지아는 한건우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천장까지 닿는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웅장한 공간에는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말했던 배달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신분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대체 누구 집이에요? 이지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건우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헬멧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냉정해 보였다. 그는 며칠 동안의 배달 일로 인해 생긴 덥수룩한 수염과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내 집입니다.
그리고 나는 김민준이 아닙니다. 내 이름은 한건우. 피닉스 그룹의 총수입니다. 건우의 말에 이지아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피닉스 그룹. 그녀가 뉴스에서만 들어왔던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총수, 한건우.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타이탄 그룹과 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 나를 왜 속였어요? 이지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건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 나에게 접근한 거예요? 당신도 결국 나를 이용하려던 거죠. 아버지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나한테 잘해준 거죠. 건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당신에게 접근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한 것이 맞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지아는 소리쳤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모든 순간들이 가식이었다고 생각했다. 라면을 끓여주었을 때의 따뜻한 눈빛, 그녀를 구해줄 때의 용감한 모습, 그녀가 일하는 회사를 인수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은 배려,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이지아 씨, 내 말을 들어줘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여자를 혐오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배신 때문에.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순수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내 손으로 풀어주고 싶습니다. 건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이지아는 그의 눈을 보았다. 그의 눈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한 거짓말 때문에 그를 미워해야 했지만 동시에 그가 그녀를 위해 해준 모든 일들 때문에 그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했다. 대체 왜 나에게 잘해준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건우의 고백에 이지아는 굳어버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잘해준 모든 이유가 사랑 때문이었다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그의 거짓말 때문에 그를 떠나야 할까? 그때 건우는 이지아의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고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해 살해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들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것을 당신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지아는 자료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일기장과 함께 타이탄 그룹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언젠가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적혀 있었다. 이지아는 고개를 들고 건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왜 접근해 탔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그녀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한건우 씨, 이제 저도 함께 싸울게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믿을게요. 이지아의 말에 건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용서해 주었고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총수와 정보원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동반자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함께 타이탄 그룹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건우와 이지아는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들의 관계는 한결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지아는 건우의 거대한 부와 권력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고 건우는 그녀의 소박한 삶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지아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타이탄 그룹과 박성태 총수에게 복수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지아는 아버지가 남긴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을 원동력 삼아 아버지의 필체가 담긴 일기장과 서류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건우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고 그녀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전사였다. 아버지는 이 자료들을 숨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저에게는 단순히 유품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나 다름없어요. 이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건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헛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이지아는 아버지의 일기장 속에서 묘한 단서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그곳에 흩어진다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남겼다. 이지아는 그 단어의 의미를 찾기 위해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갔던 곳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한 곳을 특정했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니던 동네의 작은 카페. 건우는 즉시 사람을 시켜 그 카페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 카페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다. 건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카페의 주인이었던 노부부를 찾아냈고 그들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지아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 그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맡겨두었다는 것이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건우가 물었다. 노부부는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이병호 씨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건우는 노부부에게 상자를 넘겨받았다. 상자는 작고 낡았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상자를 열고 싶었지만 이지아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이 상자는 이지아의 아버지와 관련된 마지막 유품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건우는 펜트하우스에서 이지아에게 상자를 건넸다. 이지아는 상자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 상자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상자를 연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손목시계 하나였다. 평범한 시계였지만 시계의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진실은 The USB 박성태. 그의 뒷부분의 글씨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지아는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시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시계의 밴드를 누르자 시계의 뒷면이 열리며 작은 USB 하나가 튀어나왔다. 이지아는 숨을 멈췄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건우는 즉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가 걸려 있었다. 건우는 여러 가지 암호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때 이지아가 아버지가 자주 사용하던 단어를 떠올렸다. 그녀의 생일과 아버지의 결혼 기념일,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의 구절. 그녀는 여러 가지를 시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것은 바로 이지아 사랑해 라는 문구였다. 놀랍게도 암호가 풀렸다. USB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타이탄 그룹의 비자금 거래 내역, 박성태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녹음한 박성태와의 통화 내용까지. 이 모든 자료는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증명하고 박성태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다. 이제 아버지의 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이지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건우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건우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자료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이지아에게 함께 기자회견에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박성태는 당신이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당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겪은 억울함을 당신의 입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지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평생을 숨어 살아왔다. 세상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건우의 손을 잡았다. 함께해요. 저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결의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제 박성태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승화될 것이다. 한건우가 준비한 기자회견은 피닉스 그룹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모든 언론사와 방송국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모여들었다. 건우는 무대에 올라섰다. 그의 옆에는 이지아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겁에 질린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전사였다. 건우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피닉스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지난 5년간 숨겨져 왔던 한 기업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건우는 미리 준비된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들은 모두 이지아의 아버지가 남긴 USB에 담겨 있던 파일들이었다. 타이탄 그룹의 비자금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이지아의 아버지를 살해한 증거들. 화면에는 이 모든 자료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가장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5년 동안 은폐했습니다. 건우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쉴 새 없이 눌러댔고 질문들은 빗발치듯 쏟아졌다. 총수님, 이 자료들의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는 5년 전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이병호 씨가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지아 씨가 그동안 이 자료들을 지켜왔습니다. 건우는 이지아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모든 시선이 이지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이지아입니다. 5년 전 제 아버지는 타이탄 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홀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한건우 총수님 덕분에 마침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외로움과 고통을 떠올리며 울었다. 기자들은 그녀의 진심에 감동했고
그들의 카메라는 그녀의 눈물을 담아냈다. 그때 기자회견장 문이 열리며 박성태 총수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한건우 총수. 당신이 나를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일입니다. 건우는 박성태를 향해 차갑게 웃었다. 거짓말 박성태 총수님,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병호 씨를 협박하고 살해를 지시한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그 녹음 파일을 공개하겠습니다. 건우는 준비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 파일 속에서는 박성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는 이지아의 아버지를 협박하고 그를 살해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짓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박성태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건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 배신자 내가 어떻게... 건우는 박성태의 공격을 가볍게 피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총수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당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당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건우는 이지아의 손을 꽉 잡았다. 이지아는 그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가 겪은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겨낸 강하고 아름다운 미소였다. 경찰이 도착해 박성태를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그의 발버둥은 이미 무의미했다.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건우는 이지아를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주었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던 악의 무리를 물리쳤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남자가 있었다. 건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아는 고개를 들고 건우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한건우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어둠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나 자신에게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건우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혐오와 불신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고 서로를 완성하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타이탄 그룹의 몰락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박성태 총수는 체포되었고 그의 모든 비리와 부패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던 거대 기업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한 건우의 이름은 정의로운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건우는 그 어떤 찬사에도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이지아에게만 향해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그들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지아는 소파에 몸을 파묻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건우는 그녀의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겁니다. 이지아는 건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부드러운 손이 얼마나 강하고 따뜻한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진심 어린 감사가 건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심장에 스며들었다. 그는 그녀를 안고 있는 이 순간이 그가 평생을 추구해왔던 부와 권력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지아 씨,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건우의 말에 이지아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함께 묘한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가 피닉스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이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거대한 세계에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건우 씨, 저는 당신에게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청소부였고, 당신은 너무나도 거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계속 함께할 수 있을까요? 건우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게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준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모든 여자를 혐오했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여자들이 욕심 많고 기회주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고 오로지 나의 힘과 권력만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강하고 정직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건우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 이지아는 조용히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는 그가 겪었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냉정하고 완벽한 총수의 모습이 아닌 사랑에 서툰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한건우 씨, 당신은 이미 완벽해요. 당신은 나에게도 사랑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믿어요. 이지아의 진심 어린 고백에 건우는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연결하는 키스였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며칠 후 건우는 이지아를 데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묻힌 낙골당을 찾았다. 그들은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다. 이지아는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아버지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겠죠. 이지아는 건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건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병호 씨,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당신의 딸은 제가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건우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지아는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인생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납골당을 나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건우는 여전히 피닉스 그룹의 총수였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정하고 차가운 한 건우가 아니었다. 그는 이지아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따뜻한 남자였다. 이지아는 더 이상 가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건우의 사랑을 받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총수와 청소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은 그들의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래를 꿈꿨다. 박성태의 몰락 이후 타이탄 그룹은 해체 절차를 밟게 되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건우는 피닉스 그룹의 총수로서 타이탄 그룹의 잔재들을 정리하며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주력했다.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는 더 이상 여성 혐오 총수가 아닌
정의를 실현한 젊은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이지아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지아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 일하지 않았다. 그녀는 건우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회봉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특히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이지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심을 다해 재단을 운영했고 그녀의 진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어느 날 이지아는 사무실에서 재단 업무를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앞에 낯선 여성이 나타났다. 그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지아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이지아 씨, 맞으시죠? 저는 한건우 총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여성의 말에 이지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건우가 자신의 어머니를 혐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이렇게 자신을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건우의 어머니는 이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묘한 질투가 서려 있었다. 당신이 우리 건우를 바꾸어 놓은 사람인가요? 나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차가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거대한 기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대체 무엇입니까? 감히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건우의 어머니는 이지아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지아는 그녀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꿋꿋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총수님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총수님은 사랑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저는 제가 총수님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총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총수님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지아의 단호한 말에 건우의 어머니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따위가 이 거대한 기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같은 천한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아들과 헤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버리면 내가 당신이 내 어머니입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한건우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지아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건우의 어머니는 아들의 등장에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견우야, 이건 어머니. 이지아 씨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당신이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모릅니까? 나는 어머니 때문에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와서 또 이지아 씨에게 상처를 주려 합니까? 건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이지아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나는 이지아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그녀와 결혼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반대하든 말든 나는 나의 행복을 찾을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지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건우의 단호한 말에 그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떠났다. 이지아는 건우의 손을 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건우 씨, 괜찮아요, 내가? 당신의 어머니와 싸우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 덕분에 이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지아,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할 겁니다. 건우는 이지아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대립할 만큼 강한 여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더욱 단단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건우와 이지아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총수와 청소부의 사랑이라는 세간의 시선은 처음에는 호기심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건우는 여전히 기업을 이끌었지만 그의 경영 철학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그는 사람을 중시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지아는 그녀의 재단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의 불의와 싸웠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그들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 대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결혼식에는 건우의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과 이지아의 어머니, 그리고 그들이 힘을 합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참석했다. 건우는 턱시도 대신 이지아가 직접 만들어준 흰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이지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순백의 원피스를 입었다. 그들의 모습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주례는 그들이 도움을 주었던 이태식 전 경위가 맡았다. 그는 주례사를 통해 그들의 용기와 사랑을 축복했다. 한 건우 총수와 이지아 양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한 명은 거대한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다른 한 명은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만나 사랑했고 그 사랑은 모든 편견과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편견에 맞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례사가 끝나고 건우는 이지아의 손을 잡았다. 이지아,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그저 정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이용해 나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신에게 진실만을 말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평생 지켜줄 겁니다. 건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이지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답했다. 한건우 씨,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고 나에게 다시 살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적입니다.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키스를 나누었다. 그들의 키스는 단순한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키스였다. 하객들은 그들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모두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랑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지아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자주 갔던 바닷가였다. 건우는 이지아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이지아, 이제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네, 한건우 씨,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품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넓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그 바다는 그들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넓고 깊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인생을 완성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